저기 누구? 저예요. 아, 팀장님이세요. 네. 팀장님 뭐 하고 계셨어요? 저희 지금 젓갈을 마무리를 했는데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어요. 그렇구나. 네. 근데 확실히 이제 평면 수용이라 그런지 누락된 거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. 아, 그렇구나. 네. 팀장님 젓가가 마무리가 이제 됐는데 네. 젓가를 왜 하죠? 우리가 품질이 좋은 과일을 생산하려면은 젓갈을 네.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. 이제 사과에서는 한 꽃송이당 과일이 뭐 5개, 6개 정도 달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상품성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 정도씩 남기는 거를 젓가라고 해요. 네. 예, 젓가는 이제 상품성도 좋아지기도 하고 또 적당한 나무 세력에 맞게 적당한 그 수량을 가져가면서 해거리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거네요. 네네. 팀장님 그러면 젓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네네. 그래서 좀 보여주시겠어요?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다른 거는 젓가가 거의 다 되어 있고요. 보통 이렇게 열매 자루가 길면서 과실의 모양이 좋은 것들을 이제 하나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. 네. 제거하는 방식은 농가마다 좀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긴 합니다. 우선 이제 지금은 조금 크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과일을 그냥 손으로 따서 이 줄기를 길게 남겨놓는 방식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는데 요때 주의할 점은 거의 이 끝부분까지 바짝 잘라줘서 이렇게 남겨놓은 과실이 자라면서 그 잘린 줄기 끝에 닿아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 세력에 따라서 착가수를 조절하는 것인데요. 세력이 강한 나무는 아무래도 착가량을 좀 많이 가져가고 약한 나무는 적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맞아요. 착가량을 이렇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네. 팀장님 지난 시간에 우리 청송군 윤인석 대표님께서 네. 나무당 적절한 착가량을 연차별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. 맞습니다. 예. 오늘 그 윤인석 대표님 모셔보고 네. 또 이렇게 착가량에 대해서 잘 배워볼까요? 네, 그러면 대표님을 모셔서 다축의 적정 착가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! 오세요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대표님을 모시고 다축 재배에서 적정 착가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대표님 우리 그 유목기에는 우리가 네. 1에서 3cm 정도의 짧은 열매 가지가 많고 네. 또 착가량도 또 다축에서는 또 많잖아요. 네. 평소에 착가량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유목기에는 아무래도 나무가 수세가 좋기 때문에 상단부 쪽을 포함해서 네. 착가량을 최우선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강한 품종들은 착가량을 좀 더 가져가시고요. 맞아요. 약한 품종은 착가량을 좀 줄여가야겠지만 그래도 해거리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 맞아요. 네. 대표님 그러면 적정 착가량은 사실 뭐 가온마다 좀 다를 텐데요. 네.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네. 수영 같은 경우에는 300평당 뭐 선목기 기준으로 치면 한 2, 3톤 정도로 이렇게 수확량을 가져간다고 네. 볼 수 있고 다축 같은 경우에는 뭐 4에서 6톤 거의 한 2배 이상 정도 이제 네. 수량을 가져간다고 알고 있는데요. 네. 실제 농사를 지어 보시면 좀 네. 어떠신가요? 네. 저희 같은 경우는 다축형 재배를 해보면은 네. 평수 대비 따져보면 한 평에 한 0.9주 정도 심깁니다. 더 쉽게 말하면 한 평에 한 주 가까이 들어갑니다. 네네네.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식재하고 2년 차에 열매를 이제 한 20개 정도. 한 주당 20개 예, 정도. 그러면 한 네. 5kg 정도 될 겁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3년 차에는 최대 40개. 40개. 그러면서 그 다음 해 4년 차에는 60개. 네. 이런 식으로 5년 차에는 80개. 이렇게 제가 달아를 보니까 네. 이제 해거리를 안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대가 품종. 네네.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착가 개수가 한 20개씩 늘어가는 게. 연차별로. 네네. 그럼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제식 2년 차에는 네. 이제 한 20개, 네. 3년 차에는 40개, 네. 4년 차에는 60개, 네. 그다음부터 80개, 그리고 네. 한 최대한 100개까지. 최대 이제 성목기 완전 접어들어도 100개는 안 남길 겁니다. 100개는 안 네. 남습니다. 제가 그 해외 자료 이제 네. 보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는 네. 뭐 200개 뭐 이렇게까지 네. 해서 뭐 9톤까지도 생산을 네. 하고 하시는데 대표님은 그래도 해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서 좀 네. 안정적으로 가온을 꾸려가고 계신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해외 자료는 그렇게 양이 맞지만은 해외 자료에 이제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은
거기에도 해거리를 합니다. 아. 이제 그해 원래 25년도 생산량은 9톤이 나왔지만은 26년도에는 생산량이 절반 밑으로 확 떨어집니다. 맞아요. 네. 우리나라도 실제 작년에 굉장히 늦게까지 이제 수확이 좀 늦어졌고 네. 올해 꼽는 문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해거리 좀 하는 네, 그런 네. 경향도 있었거든요. 네.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소량대로 하셨을 때 네. 크게 해거리가 없던가요? 저희는 지금까지 아직 없습니다. 아, 그렇지만 이게 좀 일조량에 따라서 네. 전 세계 이제 사과 생산 국가를 보면 뉴질랜드처럼 이제 일조량이 좋은 데는 착가량을 좀 많이 가져가도 해거리가 좋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장마라는 기간에 일조량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. 착가량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매년 해거리 없이 안정적인 사과 생산 양도 양이지만 나무의 이 자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열매 가지고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대표님, 네.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만의 어떤 연차별 적정 수량을 말씀 주셨는데요. 네. 실제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개수를 세기가 좀 어렵잖아요. 네, 착가량을요. 네, 맞습니다. 혹시 이렇게 착가량을 좀 실제로 이렇게 개수 세기 어려운 농가들을 네. 위해서 대표님만의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?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다축형은 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예. 이 축마다 달려있는 이 착가량이 다르겠지만 보통 이 축 자라는 걸 보고 이제 수세 파악을 합니다. 예. 이렇게 잘 자라면은 착가량이 좀 적은 거니까 열매가 좀 못생겨도 달아뒀다가 3차 적과 4차 적과 할 때 열매를 솎아내고요. 그럼 그 시기는 언제 정도 되나요? 그러니까 7월, 8월까지도 이제 적과를 합니다. 우리 5월 달에 끝내고 이제 마무리하는 네. 게 아니고 네. 장마 이후에도 이렇게 네. 조절을 따내시고 네.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, 근데 못 자라는 가지가 있으면 축이 있으면은 좀 가감하게 미리 좀 제거를 해서 축 간의 밸런스도 맞춰주고 전체 착가량도 좀 맞춰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혹시 방금 전에 자라고 못 자라고 혹시 네. 기준 정도가 있나요? 몇 센치 정도 자라야 돼요? 품종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후지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50cm 정도? 요 지금 철선이 50cm입니다. 네. 철선 한 칸 정도를 봅니다. 1년에 한 칸이 넘어간다면 무조건 수세가 강하다고 봅니다. 세기력이 강하다. 네네. 그러시구나. 그러면 그거보다 좀 적게 자랐으면 네. 이제 과일을 오히려 좀 따내고 네. 뭐 이렇게 한다는 네, 말씀이시네요.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, 조금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대표님, 네. 일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목기 5년차 정도 되면 한 5톤 정도 이렇게 생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네. 그걸 만약에 목표로 삼는다면 연차별로 수량은 어느 정도씩 가져가면 좋을까요? 연차 같은 경우, 특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식재하면은 네. 그 다음에 2년차 되면은 한 20개 정도. 네네. 3년차에 40개. 네. 4년차에 60개, 5년차에 80개, 보통 20개씩 늘어납니다. 네. 하지만 이건 특묘 기준인 거고, 예, 예. 만약에 나무가 소질이 좀 떨어지는 상묘라면은, 네. 2년차에 보통 10개 이상 달기 힘듭니다. 그리고 한 4년차까지는 1년씩 늦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. 이렇게 3년차가 돼도 30개 달기 힘들고요. 대신 한 5년차 되면은 이제 똑같이 갑니다. 네. 그 차이가 있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이제 구요형에 대해서 착가량을 한번 연차별로 알아봤는데요. 네. 뭐 이축도 재배해 보셨고 네. 주변에 이제 이축 재배하는 농가도 많이 있으실 텐데 네. 어렵겠지만 이축 재배 같은 경우에도 연차별 수량을 이제 네.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이축도 실제로 네. 착가량은 다축 구요랑 비슷하게 갑니다. 네. 뭐 2년 차에 20개 내외, 3년 차에 40개 내외, 그다음 4년 차에 네, 60개 네. 내외. 네, 생산량의 차이도 크게 네. 안 나기 때문에 네, 네. 둘 다 결국에는 미래형 평면형 가원이기 네. 때문에 이제 내 상황이랑 스타일에 맞는 거 골라서 네, 네. 시행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구요형이나 네. 이축형이나 둘 다 조금 너무 그러니까 특묘를 제식했느냐, 상묘를 제식했느냐에 따라서 네. 특묘 기준은 연차별로 20개, 40개, 60개, 80개, 뭐 100개 네. 안쪽으로 하는데 상묘라고 하면 그보다 한 해 늦게 네. 이렇게 좀 가고 5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한 100개로 이제 네, 네, 보통 이렇게 맞습니다.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. 5년 차 되면은 같은 성목계 접어들면은 네. 나무가 이제 수가이 다 차기 때문에 생산량이 같아집니다. 네. 네. 그럼 저희 수용별로 착가량을 한번 알아봤는데요. 네. 혹시 품종별로도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? 품종별로도 당연히 이제 대가를 원하는 이제 여름 사과, 네. 조중생적 추석에 나가는 사과들은 착가량을 조금 줄이셔야지만 더 대가를 만들 수가 필요한
이제 사과가 돼가다 보니까 네네네. 이 착가량을 조금 줄이셔야 되고요. 그리고 보통 23년도처럼 이제 일조량이 많이 부족하면은 네네. 착가량을 평소처럼 가져가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품종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모든 품종들이 해거리하는 품종이지만 네네.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이 책제하는 가몽이라는 품종이 해거리가 최고 심합니다. 아, 그래요. 예,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후지 기준이라면 착가량을 거기서 1-20% 줄여서 가져가시면은 네, 해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무조건 조기적과. 조기적과. 네. 결국에는 이제 해거리 하는 게 저희 열배 안에 씨앗 개수만큼이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. 빨리 적가를 해주면 그 다음에 해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적정 착가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